샬롬, 다시 한번 이스라엘 위드 알린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 이스라엘은 독립 75주년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날을 맞아 저희는 여러분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왔어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곳 마혼 아얄론을 세운 젊은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곳은 비밀스럽고 불법적인 탄약 공장이었어요. 그리고 이곳은 이스라엘이 독립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의 하루는 정말로 감동적이고 긴장감 넘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준비되셨다면 시작해 볼게요. 오늘날 이스라엘은 현대적이고 활기차고 즐겁고 안전하며 강한 나라예요. 하지만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었어요. 지난 100년 동안 이스라엘의 백성과 땅은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정말 많이 싸워야 했어요.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 1917년에 시작돼요. 그때 영국이 이스라엘 땅과 그 지역 전체를 침공해서 정복했어요. 그 시기에 유대인들은 이미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곳에 학교와 병원, 도시들, 심지어 대학까지 짓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것은 가까운 미래에 이스라엘 국가의 독립을 선언하겠다는 꿈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영국인들은 이곳에서 유대인의 독립이라는 생각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미 1922년에 그들은 유대인 이민을 금지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도시 건설도요. 그리고 미래 이스라엘 국가를 위한 모든 준비도요. 그리고 홀로코스트 기간 동안에도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학살당하고 있었을 때조차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이민을 금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영국의 제한과 금지 조치를 무시하기로 결정해요.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이민을 오지만 이번에는 불법적으로 오게 되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미래 국가를 건설해 나가요. 그리고 곧 닥칠 전쟁을 준비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모두가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는 날, 이 지역의 모든 아랍 국가들이 전쟁을 선포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비밀리에 이루어져야 했어요. 그리고 비밀스럽게요. 왜냐고요? 영국인들은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유대인을 체포해서 사형을 선고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목숨을 잃었어요. 바로 이런 비밀스럽고 위험한 분위기 속에서 마혼 아얄론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온 거예요. 저와 함께 이곳의 비밀을 알아보러 가요. (1945년) 어느 여름밤 하가나의 지휘관 중 한 명인 요세프 아비다르가 도착해요. 하가나는 유대인 비밀 조직이에요. 그리고 그는 젊은 유대인들 그룹에 다가가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에게 비밀 임무가 있다고 말해요. 그 임무는 매우 위험한 임무라서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그들이 하게 될 일은 이스라엘 건국에 필수적일 것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들에게 말해줄 수 없다고 했어요. 그 임무를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젊은이들은 모여서 투표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투표는 만장일치로 결정될 거예요. 그들 모두는 그 위험을 감수하기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 더 큰 선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요세프는 그들에게 전쟁과 미래의 군대를 위한 준비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해요. 그들은 이미 몇몇 무기를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탄약을요.
그들은 가지고 있는 총에 넣을 탄환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 바로 이 마혼 하얄론에 미래 이스라엘 전체에서 처음이자 유일한 탄약 공장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 불법 공장이 바로 여기 세워질 거라는 말을 들었을 때 모두 충격을 받고 놀랐어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바로 옆에 레호봇이라는 도시가 있었고 거기에는 아주 큰 영국군 본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뒤쪽에는 영국의 기차선로도 지나가고 있었어요. 수백 명의 군인들이 있었죠. 영국인들은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정말 적들로 둘러싸인 지역에서 이걸 하겠다고? 그리고 그들은 말했어요. 맞아. 우리가 영국인들 코앞에서 이걸 하면 그들은 의심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그들이 이 공장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하는 마지막 장소에서 할 거야. 그리고 바로 그 적들로 둘러싸인 위치에 이 연구소가 세워질 거예요. 하지만 그곳은 나뉘어져 있어요. 지하 부분은 불법적이고 비밀스러운 탄약 공장이었어요. 하지만 이 위층에는 작은 마을, 키부츠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지나가는 누구에게나 평범한 일상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위에 살던 사람들도 지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어요. 이제 우리 함께 이 도시를 둘러보고 조금 더 알아볼게요. 이제 우리 함께 이 도시의 세탁소에 들어가 볼 거예요. 그 안에는 비밀이 많아요. 저와 함께 가요. 이 세탁소는 왜 지어진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소음 때문이에요. 만약 이 지하에 탄약 공장이 있다면 공장은 정말 시끄러울 거예요. 그래서 주목을 받지 않기 위해 여기에는 엄청나게 시끄러운 세탁기를 설치할 거예요. 그리고 이 세탁기는 아래에 있는 탄약 제조기계들의 진짜 소음을 감추는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도시는 너무 작아요. 이 세탁기를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계속 돌릴 만큼 옷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영국인들은, 주민들은 세탁기에 옷이 없이 돌아가는 걸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인근 도시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세탁소를 열기로 결정해요. 그리고 바로 근처에 있는 레오보트 병원도 여기에서 가운과 옷을 세탁해요. 그래서 항상 손님이 많았어요. 그래서 세탁기는 항상 켜져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옷은 깨끗하게 세탁되고 잘 개켜지고 잘 다려져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도 여기 와서 불평하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여기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었으니까요. 여기 선반에서 보시다시피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정성스럽게 옷을 손질했어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정성스럽게 일을 해서 근처에 있던 영국인들도 이곳이 이 지역에서 가장 좋은 세탁소라는 소문을 들었대요. 그리고 여기서 세탁을 시작해요. 영국 군복을요. 하지만 영국인들이 상상도 못했던 것은 여기에 비밀 통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길로 탄약 공장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매일 45명이 이 길로 들어갔어요. 공장으로 내려가기 위해서요. 3분 만에 45명이 내려갔어요. 아얄론 연구소 사람들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 비밀, 즉 비밀 통로가 어디에 있는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세탁소 전체를 360도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맞춰보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결국 이 비밀 통로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이 맞출 수 있을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 어딘가에 있는 비밀 통로로는 오늘 내려가지 않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 이곳을 좀 더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함께 이 비밀 공장의 지하로 내려갈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이 도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곳은 그냥 세탁소였어요. 사람들은 여기서 널린 옷들만 봤죠. 그리고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전혀 의심하지 못했어요. 지하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완벽하게 비밀을 지켜야 했어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만약 그들이 영국 측에 발각된다면 그들 모두 교수형에 처해질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비밀 암호를 만들었어요. 그들은 공장에 대해 모르는 모든 사람을 기린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기린은 키가 아주 큰 동물이라서 수킬로미터나 멀리까지 볼 수 있거든요. 기린은 멀리 있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기린은 보통 자기 발밑에 뭐가 있는지는 잘 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기린들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이 비밀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야 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비밀 통로가 있는 세탁실을 보여드렸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굴뚝도 있어요. 왜일까요? 지하 공장은 환기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굴뚝은 공장 안으로 깨끗한 공기를 들여오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공기 배출을 위한 굴뚝도 필요해요. 더럽고 연기가 섞인 공기를요. 그리고 또 다른 굴뚝이 바로 옆에 있어요. 이제 비밀을 간직한 또 다른 건물을 알아볼게요. 그들이 지은 또 다른 건물이 바로 여기예요. 빵집이에요. 왜일까요? 이곳의 굴뚝은 환기 시스템에 도움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곳이 지어진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10톤짜리 거대한 오븐 때문이에요. 이 오븐은 이 아래에 또 다른 비밀 통로를 숨기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세탁실의 비밀 통로는 일상적으로 사용됐어요. 사람들이 빠르게 드나들 수 있는 작은 입구였죠. 하지만 여기 입구는 엄청 컸어요. 그리고 이 입구는 장비를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탄약 생산에 사용되던 거대한 기계들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곳으로 들어갈 거예요. 저와 함께 가요. 이제 정말로 이 비밀 공장의 지하로 내려갈 거예요. 여러분도 저만큼 신나나요? 자, 가봅시다. 내려가서 이 비밀을 밝혀봐요. 지하 8m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이미 공장에 도착했어요. 이곳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세요. 하지만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은 이 모든 장비가 어디서 온 걸까요? 왜냐하면 영국 당국은 군대, 탄약 생산, 무기 생산과 관련된 모든 유대인 활동을 금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총알을 생산할 12대의 기계를 구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예후다 아라지 덕분에 가능했어요. 그는 1938년에 이 공장이 시작되기 수년 전인 1938년에 그는 폴란드 바르샤바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몰래 12대의 기계를 구입합니다. 그가 이 기계들을 이스라엘로 밀수하는 데는 4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노력 덕분에 이 기계들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공장의 건설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계들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이해하게 될 거예요. 제주의 첫 번째 단계는 이 황동판을 가져와서 원반으로 자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계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그들은 여기서 수천 개, 나중엔 수백만 개의 작은 원반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이 기계는 그 원반들을 작은 탄피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기계들이 하는 일은 작은 탄피를 집어서 점점 넓혀서 이렇게 큰 크기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폴란드에서 기계를 샀을 때 자신들이 올바른 기계를 샀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여기 도착하면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 무기에는 너무 크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한 단계를 더 추가해야 해요. 그들은 여기 이 부분을 잡았어요. 이 기계에 넣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필요한 크기로 정확하게 자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현실이에요. 이곳의 현실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는지요. 저와 함께 오세요. 우리가 기계를 작동시킬 거예요. 여기 안에서 일하는 게 어떤 느낌이었는지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느껴보셨으면 해요. 잠깐만요. 여러분, 이제 2대의 완전한 기계가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12대였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여기서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이미 들으셨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일하는 게 어땠을지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명까지도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여기서 말 그대로 지옥 같은 소음 속에서 일했어요. 그리고 분위기를 조금 띄우고 소음을 조금이라도 감추기 위해 그들은 여기서 하루 종일 노래했어요. 하지만 방해가 된 건 소음뿐만이 아니었어요. 이곳은 조명이 그리 밝지 않았어요. 그리고 에어컨도 없었어요. 작은 환기 시스템만 있었죠. 하지만 그곳은 덥고 숨이 막힐 듯 했고 시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사람들은 실제로 몸이 아플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면서도 자신들이 정의로운 대의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자면 그들이 여기서 일하라고 부름을 받을 때 홀로코스트는 아직도 진행 중이었어요. 이 공장은 홀로코스트 이후 몇 년 동안 가동되었고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거의 전멸된 상태였어요. 그들은 절망에 빠지는 대신 앉아서 울기보다는 그들은 일어나 싸우고 이스라엘 국가의 독립을 더욱 강하게 추구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곳이 정말 인상적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안에는 더 많은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 공장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곳의 끔찍한 작업 환경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햇빛조차 쬐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이것은 매우 의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들에서 일하고 농사를 짓는다고 했는데 매일 집에 올 때마다 창백했거든요.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특별한 방이 만들어졌어요. 우리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사람들은 여기 앉아서 이 빛을 쬐며 선탄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도 그랬지만 또 숨기기 위해서도 그랬어요. 그들이 매일 지하에서 보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이곳의 놀라운 점 중 하나는 탄약이 지하에서 생산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바로 테스트도 했다는 거예요. 여기 사격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탄약이 나중에 전쟁에서 사용될 때 효과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여기서 몇 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총알을 테스트했어요. 화약과 모든 인화성 물질이 있던 곳에서요. 하지만 다시 한번, 그들은 선택권이 없었어요.
하지만 바로 우리 위에 있는 세탁소도 총소리를 감출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죠. 영국이 운행하던 열차가 언제 지나가는지요. 기차는 시끄러웠고 땅 전체가 흔들릴 정도였어요. 그리고 기차가 지나갈 때 바로 그 순간에 여기서 총알을 시험했어요. 그리고 이 공장 안에서 정말 힘들고 고된 하루를 보낸 후에 그들은 가족과 도시로 돌아가야 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가족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옷에 금속 찌꺼기가 많이 묻어 있었기 때문에 깨끗이 씻어야 했죠. 그들은 여기서 멈췄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일은 검사하는 것이었어요. 머리카락에서, 옷에서, 그리고 특히 신발에서 금속 찌꺼기를 제거하는 일이었죠. 모든 금속 찌꺼기를 다 제거한 후에야 그들은 계단을 올라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는 모든 것들은 물론 인형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래 있던 것들이에요. 이게 바로 그들이 올라갔던 계단이에요. 그리고 이 계단을 올라가면 세탁소의 비밀 출입구로 나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 모든 것, 즉 벽, 콘크리트 천장, 이 바닥을 짓는데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댓글에 남겨주세요. 기계를 들여오고 빵집과 세탁소를 짓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여러분은 이 모든 걸 짓는데 걸린 시간을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21일 만에 완성됐거든요. 그들은 정말로 엄청난 결단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땅을 파고 모든 것을 21일 만에 해냈죠.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끝낼 수 있었고 영국의 검열이 여기 오기 전에 일을 마칠 수 있었어요. 장소가 완성된 후에는 여러 번 검사가 있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영국인들에게 숨길 수 있었나요? 어느 날 영국의 검열단이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말했어요. 오세요. 저희와 함께 가요. 저희가 여러분을 잘 대접하고 싶어요. 그들을 마을 구내식당으로 데려가서 맥주를 줬어요. 그리고 말했죠. 이거 저희 선물이에요. 맥주 드세요. 영국인의 환심을 사서 그들이 꼼꼼히 보거나 이상한 점을 찾지 않게 하려던 거였죠. 그리고 마지막에 영국인들이 여기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는 지금 푸대접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우리를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서요. 그들이 말해요. 우리가 맥주도 대접하고 잘 맞이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고요. 그리고 그들이 말했어요. 우리에게 미지근한 맥주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고에서 바로 꺼내서 우리에게 미지근한 맥주를 준 거예요? 이게 무슨 대접이에요? 여기 공동체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다며 차가운 맥주를 원하냐고 물었어요. 다음에 여러분이 오실 때는 1시간 전에 미리 알려주시면 저희가 맥주를 냉장고에 넣어둘게요. 그리고 실제로 영국인들이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도시를 방문하기 전에, 점검을 하러 오기 전에 그들은 미리 전화를 해서 말했어요. 저희가 곧 갈 거니까 맥주를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점검이 올 때마다 준비할 수 있어서 좋은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공장 전체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에 도착했어요. 네, 사격장보다도 기계들보다도 여기가 가장 위험한 곳이었어요. 여기가 바로 탄약 조립 라인이었어요. 그들은 반대편에서 생산된 모든 것을 가져와서 여기서 화약을 채우고 밀봉했어요. 그들은 각 탄환을 손으로 하나하나 밀봉했어요. 이제 만약 탄환을 밀봉할 때 충분히 꽉 조이지 않으면 나중에 그 탄환은 발사되지 않고 전쟁에서 효과적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 세게 조이면 폭발할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이 주변에는 화약이 든 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지역과 공장 전체가 폭발할 수도 있었어요. 여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 있었고 여기 아래뿐만 아니라 아마 위층에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여기 위에 돛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빵집도 있었고 세탁소도 있었고 여기서 6m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유치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여성들이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엄마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엄마는 절대 자기 아이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섬세한 일을 맡도록 선택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 총알과 탄약이 완성되었어요. 그것들은 이중 바닥이 있는 우유통 안에 숨겨져서 보관 장소로 옮겨졌어요. 미래에 독립전쟁에서 사용하기 위해서였죠. 제 생각에는 이것이 이스라엘과 그 독립에 관한 가장 놀라운 이야기 중 하나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장소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아직도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 장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이곳은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유일한 탄약 공장이었어요. 모든 전문가들은 이곳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은 정말 힘들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 중 1%가 목숨을 잃은 전쟁이었습니다. 군대의 1%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1%였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정말 셀 수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그들이 했던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도요. 하지만 그들 덕분에 1945년부터 1948년까지 이곳에서 생산이 이뤄졌어요. 500만 개의 탄환이 만들어졌어요. 잘 들으셨죠? 500만 개의 탄환이 바로 이곳에서 이 45명의 젊은이들에 의해 손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한 번도 사고가 일어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영국 측에 발각된 적도 없었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거의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젊은이들 덕분에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분명히 알린과 함께하는 이스라엘도 존재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 75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주에 저는 그분들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공로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들 중 많은 분들이 아직도 살아계셔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아마도 더 오래 그러시진 못할 거예요. 여러분이 마혼 아얄론의 비밀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어 즐거우셨기에 바랍니다. 재밌으셨다면 이 영상을 친구들과 꼭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큰 뽀뽀를 보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